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성수 조정수입니다. 복숭아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맛 좋은 복숭아를 많이 수확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건데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복숭아 재배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겨울철부터 수확시까지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동계전정부터 시작해서 월동 병충해 방제, 생육기 병충해 방제, 열매 속기, 적심, 봉투 씌우기, 웃거름 주기, 여름전정, 가을전정, 감사비료와 겨울철 퇴비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텃밭에서 복숭아나무 몇 그루를 키우고 계시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막연한 생각이 드실 건데요. 이 강의를 듣게 되면은 이런 사항을 챙겨야 하는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별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은 동계전정이 되겠는데요. 동계전정을 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2월 중하순경이 되겠습니다. 복숭아나무는 의외로 동해나 냉해를 입기 쉬운 나무입니다. 따라서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동계전정을 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동계전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이 짧은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 위주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늘로 쭉 뻗어올라간 도장지들은 하단에 있는 가지들의 그늘을 지워서 과일의 당도와 착색은 물론 꽃눈 분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지나 부주지에서 너무 길게 뻗어나간 그런 가지들은 단축 전정을 해서 가지들이 주지 가까운 데서 놓을 수 있도록 해주면 품질 좋은 복숭아 생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너무 밀집해 있는 경우 햇빛 투과와 통풍을 방해하기 때문에 적절히 솎아주거나 절단 전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지 끝, 즉 주지 선단부는 자르지 말고 쭉 키워가는 게 좋습니다. 선단부 주위에 있는 굵은 가지들은 경쟁지 역할을 해서 주지가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서 절단 전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5년 이상 된 성목의 경우 과일이 열리는 결과지 전정도 중요한데요. 꽃눈의 60%에서 70% 정도를 제거해 줘야지 품질 좋은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고 적과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 병해충 방제인데요. 3월 말경에 살포하는 석회유황합제가 대표적입니다. 월동 병해충 방제는 복숭아 재배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나무 병해충은 나뭇가지나 줄기, 땅에 떨어진 나무 잎 등에 붙어서 월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계유제와 석회 유황합제를 필히 살포해서 월동하는 병해충의 밀도수를 확 줄여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월동 병해충 방제를 취하지 않으면 생육기간 동안에 병충해 방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기교유제는 오일을 주 성분으로 하는 친환경 약제인데요. 응애나 깍지벌레를 피복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질식사를 시키는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석회유황합제는 탄저병이나 잿빛 무늬병, 잎 오갈병 등을 방지하는 살균제이지만 응애나 깍지벌레 등을 잡는 살충 효과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계유제와 석회유황합제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제가 아닌 경우 기계유제를 살포한 후에 15일에서 20일 정도 경과 후에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석회유황합제는 꽃이나 잎이 피기 전에 살포를 해줘야 합니다. 이후 생육기 병충해 방제는 복숭아꽃이 거의 질 때쯤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2회 정도 해주시면 안정적인 수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복숭아나무는 병충해에 상당히 취약한 나무입니다. 특히 잿빛 무늬병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생육기간 동안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봄철에 잎 오갈병과 진딧물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해충으로는 복숭아 순나방과 복숭아 심식나방, 유리나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열매 속기, 즉 적과입니다. 적과를 하는 목적은 적절한 수량의 열매를 달음으로써 크고 품질 좋은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복숭아 꽃이 만개 후 2, 3주 후에
불량과를 선별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가급적 빨리 적과를 해주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과 후 최종적으로 남기는 과일 수는 10cm 이하의 단과지의 경우 1과, 10cm에서 30cm 정도의 중과지의 경우 1에서 2과, 그리고 30cm 이상의 장과지의 경우 2에서 3과를 남기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적과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 3회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해야 합니다. 1차 예비적과 시에는 최종적으로 남길 열매 수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남기고 적과를 하고, 이후 2차 정리적과 시에 여분으로 남겨뒀던 열매를 마저 적과를 하고 봉지를 씌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복숭아 전문가원에서 따라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텃밭에서 복숭아나무 몇 그루를 키우는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봄철 이상 기온 등으로 냉해를 입어서 어린 열매들이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낙과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텃밭농의 경우 전문 과원과 같이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중에 불량과가 되거나 낙과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하게 적과를 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2, 3년 정도 된 어린 유목의 경우 열매에 달리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적과를 전혀 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나무 적심과 여름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나무 적심이라 하면은 복숭아나무 주지나 부주지, 측지 등 위에 올라온 신초, 특히 도장성 가지의 끝순을 잘라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도장성 가지의 끝순을 잘라줌으로써 불필요한 양분 소모를 줄여서 열매를 크게 키울 수 있으며 후년에 열매를 달 수 있는 결과지 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적심을 하는 시기는 5, 6월경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말한 적과를 하는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5월 초순경 이른 시기에 적심을 할 때는 새로 나온 순에 기단부 2개 내지 3개 매듭을 남기고 적심을 해주고, 6월 이후 새순이 많이 자랐을 때는 끝순만 따주는 형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여름 전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은 과일이 커가는 비대기나 성숙기에는 과하지 않게 가볍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밀집해서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 위주로 가볍게 전정을 해주거나, 과하게 커가는 가지의 경우 염지, 즉 순 비틀기를 해서 영양생장을 제어하는 형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봉지 씌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복숭아 봉지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가원에서 봉지 씌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봉지 씌우기를 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6월 중순경이 되겠는데요. 복숭아 봉지 씌우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병충해 방지에 있습니다. 각종 해충은 물론 잿빛 무리병이나 탄저병 등 병해를 줄여주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봉지를 씌워 놓으면 복숭아가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과일의 당도가 떨어지고 과일이 익는 숙기도 늦어지게 됩니다. 병충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과일의 맛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맛있는 과일을 먹으려면 봉지를 씌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나무 웃거름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거름은 추비라고도 하는데요. 생육 후기에 부족한 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비를 합니다. 웃거름을 주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입니다. 웃거름으로 사용하는 비료의 종류는 NK 비료입니다. NK 비료에 칼슘과 마그네슘, 붕산과 같은 미량 요소가 함유된 원예용 NK 비료를 이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6월 중순경이 되면 복숭아 속에 있는 핵이 굳어지는 경액기가 오는데요. 이때 질소분이 함유된 NK 비료를 과다 시비하면 낙과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열매가 익는 숙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과하지 않게 가볍게 추비는 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을 전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을 전쟁을 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입니다. 가을 전쟁은 도장지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도장지를 동계 전쟁 시까지 가져가지 않고 가을철에 제거를 해주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도장지를 미리 제거해주면 수관 내부에 햇빛이 잘 들어와서
꽂는 충실도를 높일 수 있게 되겠고요. 저장양분 축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강전정을 하면은 새로운 신초가 튀어 올라오면서 2차 성장을 해서 불필요한 양분 소모가 이루어지고, 또 겨울철에 전정을 하면은 전정 상처도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을 전정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감사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나무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체내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쳐 있을 건데요. 필요한 양분을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저장 양분을 축적해서 동해를 입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게 하고, 후년에 충실한 꽃눈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감사비료를 시비합니다. 감사비료를 주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후 겨울철이 되면은 퇴비를 주게 될 건데요. 일반 퇴비의 경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주면 되겠고요. 유박의 경우 2월에서 3월 사이에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막 관상격으로 많은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복숭아나무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